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네, 오늘은 그 유명한 테슬라. 테슬라. 예, 테슬라의 컨퍼런스 콜이랑 실적 분석을 가져와 봤습니다. 머스크와 도지네요. 네, 맞습니다. 화성 가까이까. 아, 오케이. 예.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게 시차가 좀 있는데 이게 1월 28일 종가이고요. 제가 이 글을 1월 28일에 썼기 때문에 네. 사실 블로그에는 이때 바로 올려놨는데 이제 영상을 찍으려면 저희가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게 중간에 이제 설 연휴가 있어가지고 음. 어느 정도 시차는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 현지 시각으로 1월 26일에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1월 27일 그러니까 이때가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진행됐던 거고요. 떨어졌네요. 예,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적 컨퍼런스 콜 이후에 마이너스 11% 정도 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뭘 우려하는지는 알겠는데 나는 오히려 기회다라는 글을 이제 썼던 거고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 봅시다. 네. 먼저 테슬라는 이제 실적 발표 당일, 그러니까 아직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2.1% 정도 상승을 했다가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이 끝나고 그 다음날 마이너스 11% 가량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진짜 크게 떨어졌네. 맞습니다. 근데 실적 자체를 보면은 역대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고 매출은 이제 YOY로 64.9% 그리고 전분기 대비 QOQ로 28% 가량 상승을 했고요. 진짜 좋다, 진짜. 예, 맞습니다.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는 YOY 217.5%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예상치, 그러니까 컨센서스인 16.88빌리언보다 훨씬 높고 이 EPS 같은 경우에도 2.25달러를 비트한 2.54달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이제 테슬라의 4분기 실적이 좋을 거는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왜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저번 달쯤인가에 차량 판매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테슬라 차량 판매 데이터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때 테슬라 4분기 미쳤다 라는 게 이미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가 알고 있었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앞으로였어요. 그러니까 22년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메인이었고 실제로 주가도 이거에만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적은 좋았는데 앞으로가 좀 불안해서 떨어졌겠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엄청 좋았는데 엄청 좋을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참 이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죠. 이래서 어려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도에 대한 거를 투자자들이 조금 별로 안 좋게 봤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이제 실적 발표를 앞서서 이제 테슬라의 제품 구성을 조금 보면은 테슬라는 모델 3, 모델 Y, 모델 S, 모델 X 총 이렇게 4가지의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델 S랑 X는 매출 구성의 4%밖에 안 되고 거의 없군요. 예, 거의 없습니다. 이 모델 3랑 Y가 96%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두 가지의 모델로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쵸, 전기차 1위니까. 맞습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제품이 두 개밖에 없는데 예, 압도적인 세계 1위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근데 이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거는 사이버 트럭이 있고 유리창 깨졌던 그 트럭. 맞습니다. 절대 안 깨져 하고 던졌는데. 던졌는데 와장창 깨져버린 사이버 트럭 그리고 테슬라 세미 이거는 운송차 같은 느낌입니다. 아, 미국인 트럭커들 차.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세미의 사진을 공개했고요. 예, 다음에 이제 로드스터는 스포츠카입니다. 스포츠카도 하는군요. 예,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제 로드스터가 준비가 돼 있고 플러스 25,000불짜리 그러니까 중저가 모델이죠. 그러게요, 저렴하네요. 예, 하나로 한 3,4천만 원 되니까 이 중저가 모델까지 예정이 돼 있고 현재로서는 모델 3랑 Y만 가지고 만들어낸 실적이다. 예.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모델이 두 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뭐 당연히 두 개 더 있지만 이 두 개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두 개를 가지고 세계 1위를 할 수 있었던 데는 사실 좀 매크로적인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21년도에 반도체 특히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그쵸, 이슈였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는 사실 여기서 굉장히 수혜 아닌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봤죠? 우선은 이 모델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모델 3랑 모델 Y 그러니까 얘네 이 두 개 차량에 들어가는 제품만 구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뭐 모델이 20개씩 있으면은 이 20개 각각의 뭐 차량용 반도체 들어가는 게 다 다르니까 각각의 그걸 다 구해야 되는데 얘네는 사실상 모델 3랑 Y 이 두 개의 제품만 공급을 하면 됐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수월했다 타 업체에 비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ECU라는 건데 그러니까 ECU는 사실 컴퓨터로 따지면 CPU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의 두뇌 같은 느낌입니다. 자동차의 두뇌. 그래서 어떤 느낌이 좀 자세하게. 여기 왼쪽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기존 완성차 업체인데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엄청 들어가네요. 예,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AI랑 빅데이터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얘네가 담당할 거를 하나의 통합 ECU로 묶어서 이 하나로 퉁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ECU 하나로 얘네 뭐 10개, 20개가 하는 일들을 얘가 다 처리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 자체도 다른 완성차 업체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아, 진짜 좋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도 종류도 적은데 절대적인 양도 타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차량용 반도체가 완전 대란이 일어났을 때 그보다 이제 훨씬 수월하게 수급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3분기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다 이제 전분기 대비 실적이 안 좋았을 때 테슬라 혼자만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아 이게 테슬라의 경쟁력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생산 관리에도 굉장히 유리한데,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이 자동차 모델이 10개다라고 하면은 이 팹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공장에 각각 자동차들의 라인을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야죠. 근데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모델 3랑 Y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생산 관리 측에서도 수월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테슬라의 공장 맵인데, 캘리포니아에 이제 모델 S랑 X를 만드는 공장이 하나가 있고, 모델 S랑 X는 여기서만 만들고요.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의 이 공장에서는 모델 3랑 Y만 만듭니다. 다음에 이제 상하이 공장에서도 모델 3랑 Y만 생산을 하고, 이제 곧 가동될 베를린 공장이랑 텍사스 공장은 모델 Y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모델 Y가 세단이었죠. 맞습니다. 아. 이게 지금 더 인기가 많고, SUV 세단? 네, SUV입니다. 아, SUV. SUV. 네, 모델 3가 세단이고, 아. 그래서 더 인기가 많고 병목이 굉장히 가장 심한 차량이에요 지금. 아. 그래서 인기가 많은데 공급은 그만큼 못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22년도에는 얘네가 가동이 돼서 모델 Y만 생산을 한다. 만들기만 팔린다. 맞습니다. 자신감을 보여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제품 구성이 단순한 게 분명히 지금까지는 장점이 됐는데 앞으로도 장점일 거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단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기사를 보면은 아이오닉 6부터 뭐 BMW 일렉트릭 올해 전기차 쏟아진다. 그리고 포드도 전기차에 완전 사활을 걸었고 벤틀리도 25년까지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겠다. 뭐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기차가 굉장히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뭐 전기차 뭐 선택권도 별로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쵸. 테슬라가 제일 좋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를 사기에는 조금 불안하니까 테슬라를 사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제품 라인을 엄청나게 확대하면은 뭐 테슬라 굳이 모델 3 Y 이 두 개밖에 없는 거를 선택할까? 그러니까 그 요인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지금 로드스터나 세미 그리고 뭐 사이버트럭 이런 제품 라인업을 굉장히 생산을 하려 그러는 거고 투자자들도 그걸 원하고 있는 이유고요. 지금은 다양성이 부족하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장점이 됐겠지. 근데 앞으로는 제품을 늘려야 살아남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를 좀 보면,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자동차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업이랑 기타 사업부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자동차 사업부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부는 뭐 테슬라 기업 분석 영상을 올릴 때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그냥 자동차 사업부로 봤을 때는 전분기 대비 32%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분기 대비. 분기 대비 진짜 32%고요. 높다. 예, 이거는 이제 YOY 대비는 71.4% 아. 예, 매출이 상승을 한 거고요. 다음에 이제 주목할 거는 이 3분기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놀랐던 게 이 그로스 프로핏 마진. 그러니까 매출총 이익률이 30%를 넘긴 게 이제 아니 어떻게 완성차 업체가 30% 넘기냐. 그렇죠. 10%도 안 나왔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는 이제 조금 증가율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30%대를 유지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 유지한 게 대단하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30%대 완성차 업체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원래는 얘네가 나올 수 있는 게 이 FSD입니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예요. 아, 소프트웨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인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제 월 구독이나 아니면 판매를 통해서 이제 FSD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 12만 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판매는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로 평생. 약간 옵션처럼 다는 그런 맞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제 FSD를 제공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이다 보니까 굉장히 마진율이 오토매티브 사업으로 들어가가지고 마진율을 높여준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이 FSD의 가입자 수는 6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빠르게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이 테슬라의 핵심이다라고 많은 투자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사실 반 테슬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테슬라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자율주행 쓸 게 테슬라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벤틀리나 이런 데서도 자율주행을 하면 테슬라를 누가 타냐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전기차는 자율주행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는. 그렇죠. 예, 이 자율주행을 위한 초석이 전기차인데 이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FSD가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이거죠.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껍데기는 잘 만들 수 있는데 자율주행으로 갔을 때 이 무수히 많은 자율주행 데이터 이건 누구 거냐 라고 했을 때는 테슬라고 이 갭은 다른 완성차들이 따라오기 힘들 것이다. 나중에 GM이나 포드가 테슬라 FSD를 쓸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포기하고 테슬라 FSD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테슬라에서 이게 이제 마진율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주목한 거는 생산량이랑 인도량인데 사실 최근에 그 완성차 업체 실적을 볼 때는 그러니까 단순히 매출이 얼마가 늘었고 EPS가 얼마가 늘었고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생산량이랑 인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차량 쪽에 병목 현상이 너무 심해요. 그렇죠. 요즘 막 신차보다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사도 1년 기다려야 되고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의 생산 능력을 보려면은 이 생산량이랑 인도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테슬라의 이번 분기 생산량은 이 모델 3랑 Y로 봤을 때 27.9% 상승을 했고 많이 늘었네. 전분기 대비. 다음에 이제 토탈로 보면은 S랑 X까지 합쳐서는 28.6% 증가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진짜. 예. 그리고 이제 인도량 같은 경우에도 27.84% 증가하면서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다. 생산도 잘 했고 잘 넘기기도 했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주목한 거는 사실 이 숫자로 봤을 때 이 21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병목 형성이 굉장히 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네요. 성장률이 확. 예, 맞습니다. 여기서 뭐 28%씩 성장을 하다가 21년 들어와서 성장률이 10%대에 머물었었죠. 근데 이제 이 4분기에 다시 28%가량으로 도달을 한 거고요. 인도랑 마찬가지로 29%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이 1분기부터 2%, 8% 여기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병목 현상이 굉장히 있었다라고 알 수 있고, 근데 이제 4분기 때는 28% 다시 정상화가 됐다라는 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게 말씀한 것처럼 이제 생산량의 증가율이 이제 정상화가 됐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봤을 때 들어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이 증가율이 정상화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병목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부정적인 게 있으니까 11%가량 하락을 했겠죠. 네. 근데 이 부정적인 것들은 사실 실적 발표보다 컨퍼런스 콜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요. 사실 실적 발표는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4분기에 어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죠. 컨퍼런스 콜은 미래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떨 것 같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미래에 대한 게 투자자들의 마음에 안 들었던 거고, 사실 이 컨퍼런스 콜을 저는 이제 하기 전에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봤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테슬라의 신모델 발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3Y 잘 팔리는 거 알겠어. 근데 이제 너네도 더 제품을 늘려야 되지 않겠어? 라는 게 굉장히 강했고, 사실 이 사이버 트럭이랑 로드스터가 애초에 22년도에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두 개의 얘기를 분명히 할 거다. 그러니까 발표를 할 거다라고 모든 투자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기대도 많았고요.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는 4680셀 탑재 일정인데, 뭐죠? 이 4680셀은 테슬라에 들어가는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아, 다른 데 사오지 않고 맞습니다. 자기네 직접 만들겠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네요. 테슬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마진율이거든요. 뒤에서 설명을 또 드릴 건데, 이 자체 생산을 해버리면은 마진율이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4680셀에 탑재를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봤다.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뭐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이 전기차 산업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엄청 중요하게 봤고, 마지막으로는 베를린이랑 텍사스 이 신규 공장의 가동 시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몇 번 연기가 됐기 때문에. 아, 연기된 거였어요, 여태까지?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3분기에 돌아가고 있었어야 됐고, 이번 4분기에서는 그 숫자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몇 번 허가 문제로 아, 또 이슈가 있었군요. 예, 미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이번에는 확실히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 포인트 위주로 컨퍼런스 콜을 봤다. 맞습니다. 아, 사실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컨퍼런스 콜에서 그럼 대체 어떤 얘기를 했냐? 첫 번째로 신모델 발표.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모든 이제 언론이나 투자자들이 집중을 했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없다. 아, 오래 안 한다. 오래 안 한다. 역시 머스크.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기대감만 줬구나. 여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나락을 갔습니다. 아, 실시간으로 나락을 갔고, 정말 테슬라답네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걸 보자마자 띠용 했는데 뭐 이거에 대한 이유는 나중에 언급을 하긴 합니다. 아. 그 부분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신차는 올해 출시 안 한다라고 이제 못을 박아버렸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4680셀을 탑재한 제품을 1분기 중에 배송할 것이다. 이게 신차 없다. 4680셀 탑재한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컨퍼런스 콜에서. 밀당이 장난 아니네. 역시 세계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종목 중에 하나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680셀은 배터리를 자체 생산한다. 그래서 사실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생산 효율화였어요. 생산 효율화 얘기를 했는데, 이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면 이제 수직 계열을 통해서 마진 향상,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서. 그렇죠. 뭐 배터리 업체한테 끌려다닐 일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굉장히 독자적인 위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를 탑재한 제품을 1분기 중에 배송할 것이다 라고는 했고, 그러니까 양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조금 워딩이 애매하긴 했어요. 네. 그게 또 매력이잖아요. 네, 그렇죠. 되게 애매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이걸로 이제 기대감을 다시 올렸고, 세 번째로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했는데, 21년도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공급망과 노동 문제로 공장을 풀가동하지는 못했다. 아, 그러니까 뭐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22년도에도 공급망 이슈가 지속될 것이다. 다만 작년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안 들렸지. 네. 다시 나락을 갑니다. 예. 왜냐면 이제 22년도에 병목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봤을 때는. 지금도 막 엄청 긍정적인 뉴스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공무원 관련해서. 근데 저는 이제 끝까지 뭐 말씀을 드리면 알겠지만 이번 컨퍼런스 콜을 굉장히 나쁘지 않게 봤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지는 걸 보고 내가 뭘 놓친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봤는데 거의 이제 신차 없다, 병목 현상 지속될 거다. 이 두 가지 이유거든요. 중요한 이유네요, 근데. 예. 근데 과하다? 과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전 이게 좀 크리티컬할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테슬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모두의 문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 ECU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병목 현상이 다른 애들이 더하면 더했지 그쵸. 테슬라가 더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오히려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렇게 크리티컬한 건 아니고 악재 속의 호재. 맞습니다. 그 느낌이 좋다. 신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명분이 있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명분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요? 뒤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베를린 텍사스 공장 사실 21년 3분기부터 생산이 돌입했다. 이제 서프라이즈한 거 좋아하잖아요 머스크가. 그렇죠. 그러니까 너넨 몰랐겠지. 우린 이미 생산을 했어 3분기에. 다만 양산은 하지 않았다. 이게 생산과 양산의 차이가 뭐죠? 그러니까 생산은 진짜 시범용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공장을 돌려본 거고요. 양산은 이제 실질적으로 프로덕트를 뽑아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아직 법적인 허가가 완료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허가는 마무리 단계이며 곧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1, 2분기 안에는 공장이 돌아갈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얘네 공장은 모델 Y에 집중하고 그리고 올해 말쯤에 또 새로운 공장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공장.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켓시어도 공개를 했습니다. 눈을 부릅떴죠. 네. 눈을 부릅떴는데 좀 이상해. 그러니까 공개한 데이터로는 점유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점유율이 상승을 했는데 그 점유율이 자세히 보니까 전체 자동차 시장 내의 점유율이에요. 내연기관차도 포함한.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데이터다. 왜냐면 전기차 침투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모든 전기차 점유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한테 중요한 건 전기차 시장 내 점유율인 거지. 이 전체 시장 내 점유율은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사실. 얘네 지금 주가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공개를 하지 않고 이 부분을 공개한 게 조금 찝찝하긴 해요. 이 부분은 찝찝한데 뭐 시장에서는 뭐 별다른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찝찝했던 것 같아요. 컨퍼런스 콜에서. 근데 뭐 차량 판매 데이터 보면은 뭐 줄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를 이제 총합을 해보면은 컨퍼런스 콜에서 꾸준히 언급된 게 생산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크로적으로 병목 현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특히 차량용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고 이 22년 신차 없다라고 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생산 효율성. 이거에 먼저 집중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모델 3랑 Y도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데 공급이 여기서 이제 신차까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신차를 나오면 이제 라인도 신설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공장 배정도 해야 되고 반도체도 구해야 되고 이것저것 인풋이 되게 많아져요. 근데 지금 굳이 신차를 인풋을 이렇게 해가면서 해야 되냐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신차를 개발하면은 총 생산량 오히려 감소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기차 그 다툼이 치열한 와중에 그리고 병목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머스크는 생산 효율성을 택한 거고요. 지금 이미 고객 인도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차량을 주문해도 못 받는 고객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하겠다. 22년도는 지금 하는 거 잘하겠다. 더 효율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신차는 23년도에 내겠다. 라는 거고요. 22년도까지는 병목 현상이 지속될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 뭐 반대할 수야 있겠지만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 같진 않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라서 오히려 더 저는 믿음이 갔고요. 이거 약간 팬심 아닌가요? 이거는 팬심이긴 한데 머스크 개인적으로 좀 그러니까 물론 CEO 리스크 있고 똘끼 있고 인정합니다. 근데 머스크만큼 보여주고 있는 애가 누가 있어 CEO 중에 리사스 말고. 리사스. 리사스랑 머스크 말고는 제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예, 어찌됐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마진율이에요. 왜냐면 이 테슬라의 3분기 컨퍼런스 콜이랑 실적 발표 때 이 마진율이 굉장히 주가 드라이버가 됐거든요. 그때 올랐나요?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마진율이 30%가 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얘네 목표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35%입니다. 더 올리는 거. 예,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로 FSD 판매가 계속 증가할 거고 소프트웨어 판매. 예, 두 번째는 공장이 이제 베를린이랑 거기에서 이제 공장이 더 나오니까 공장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생산이 증가할 거고 세 번째가 4680 셀이고 배터리 탑재.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네 번째로 아까 데이터로 보면은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22년도에도 병목 현상이 심해질 거다라고 받아들인 것 같은데 데이터로 보면 저는 일부 해소됐다고 보거든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해석.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아직 저는 못 봤고 뭐 이제 내일 출근하면 자료가 많이 뭐 여기저기서 기사를 찾아보면은 나오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만 해도 뭐 딱히 뭐 딥하게 보는 건 없었어가지고 근데 제가 데이터로 봤을 때는 병목이 일부 해소된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병목까지 해소됐을 때를 보면은 22년도에 마진율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2년도에 충분히 계속해서 마진율이 올라갈 거고 신차 판매 당연히 증가할 거고 이 공장 두 개까지 돌아가면은 신차 판매가 얼마나 더 나올 것이며 그러니까 충분히 주가 드라이브가 될 영향은 많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쉬운 거는 점유율인데 뭐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는 따로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테슬라의 실적이랑 컨퍼런스 콜에서 약간 찝찝한 점이 있었지만 굉장히 만족스럽다. 그리고 테슬라의 차량 판매량, 인도량, 마진율이
전혀 하락할 것 같지 않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마이너스 11%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기회다라고 해서 글을 작성했었고 지금 종가로 보니까 930달러가 넘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아직 저는 여전히 뭐 충분히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때 샀으면 좋았겠지만 뭐 어찌됐든 우려는 어느 정도 점점 해소될 것 같으니까요. 근데 아직 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은 진짜 얘네 그때는 못 살 것 같거든요. 더 올라가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1000달러 아래일 때는 충분히 사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보니까 꽤 괜찮네요. 기업. 옛날에는 되게 약간 실체 없는 되게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되게 괜찮네요, 재무적으로. 맞습니다. 저도 테슬라 반 테슬라였는데 아, 원래는. 예,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전기차보다 얘네 에너지 사업부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했었고 이제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강한 종목 중에 하나고 이번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좋았는데 시장 반응이 냉랭해서 아 이거는 기회다라고 해서 쓰게 된 거고요. 다음에 이제 테슬라 전사적으로 한번 조금 딥한 기업 분석을 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테슬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예, 탄소 알겠습니다. 배출권 이런 것도 있던데 다 해주시는 거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낙 딥해가지고. 아. 예, 그러면 어쨌든 저희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